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합과학 4강이고요.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태양 자체가 이제 주계열성이죠. 얘가 이제 스스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죠. 자, 태양계가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됐냐,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바로 성운설입니다. 그래서 성운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별의 이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태양계가 이제 하나의 이제 회전하는 하나의 성운에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가설이고요. 증거들이 있어요, 그죠? 증거가 있는데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 이것이 대부분 이제 회전축, 태양의 회전축의 수직한 평면과 나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회전축.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도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태양이라고 하면 자전을 하고 있고, 자, 이 자전하고 있는 축이 이렇게 이 직선이라고 하면, 자, 공전 궤도면은 요게 되겠죠? 자, 여기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방향도 똑같고, 요 이제 회전하는 축이랑 수직한 면과 나란하게 공전하고 있다. 공전 궤도면이 회전축의 수직한 면과 나란하게 돌고 있다. 이 뜻이고, 그리고 태양의 자전 방향이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반시계 방향, 행성들의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으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형성 과정을 보면 별의 이제 그 과정이랑 똑같은데, 일단은 태양계에 이제 성운이 형성이 됐다. 자, 그럼 요 성운의 상태는 어떠냐면, 일단은 균일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밀도가 높은 곳이 있다. 이 성운의 상태는 균일하지 않고 중간중간 밀도가 높은 곳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더 모이겠죠.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일단은, 자, 모든 물질은 중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힘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으면 다 수축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고, 이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빙글빙글 도는 회전하는 힘이 생기게 돼요. 자, 수축과 회전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는 원시태양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심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주변부가 원반이 되는 거예요. 자, 원반은 이제 납작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회전을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납작해진다라는 게 지금의 현재의 공전 궤도면과 일치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원시 태양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이제 태양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원시 태양이라고 하면 원시 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스로 핵융합을 하지는 않는 단계예요. 자, 그 주변에 우리가 지금 행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렇게 원시 원반으로 존재를 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이제 균일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뭉치게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미행성체라고 불러요. 자, 원시 원반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 미행성체가 원시 행성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은 중심부에 있는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또 중간중간 또 중력에 의해서 뭉쳐진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면, 지구형 행성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까지가 지구형 행성이고요. 목성형 행성은, 자, 목성부터 시작해서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4개가 목성형 행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징을 나누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지구형 행성의 특징은요, 태양과 가깝다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가깝다. 이 특징으로부터 많은 특징들이 유도가 되고, 자, 목성형 행성은 태양과 멀다입니다. 먼 곳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지구 행성의 온도가, 자, 높은 온도에서 형성이 됐고, 얘는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지구형 미행성체가 형성될 때, 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녹는 점이 높은 물질만 남게 되고, 그리고 무거운 물질, 뭐 철, 규소 이런 철, 규소, 뭐 우라늄, 그러니까 지구에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이런 녹는 점이 높으면서 무거운 원소, 금속 원소 위주로 많이 남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녹는 점이 낮고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원시 행성으로 가기 전에 미행성체를 만들잖아요. 자, 미행성체는 지금의 이제 모든 행성들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핵 부분은 둘 다 조금은 무거운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행성들의 지구형 행성의 주요 성분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분이 이제 암석으로 되어 있고, 뭐 자, 지구를 예를 들면 전체를 예를 들면 철산 규마거든요. 규소, 마그네슘.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철이 이런 식으로 철이 26번, 얘가 14번, 마그네슘 12번, 산소가 8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무거운 원소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자, 얘네들 목성형 행성은 핵과 주변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핵은 이제 메테인이 얼음으로 얼어 있는 상태에 뭐 CO2, 얼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테인이나 CO2 이런 것들이 얼어 있는 상태가 핵이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수소 헬륨보다는 조금 무겁죠.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구형 행성보다는 확연하게 가벼운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 주변부. 자, 핵이 이렇게 뭉쳤다면, 그러니까 요 중심 부분이 메테인 얼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목성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변부, 여기 주변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 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무거운 원소들이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그나마 이제 지구형 행성보다는 가볍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이제 수소와 헬륨의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아주 크게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부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죠. 헬륨은 2번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원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는 겁니다. 자, 크기. 자, 크기는 작죠. 자, 작고, 작다. 질량도 작다. 둘 다 작습니다. 자, 목성형 행성은 크기와 질량이 둘 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밀도가 중요한데, 밀도는, 무슨 뜻이에요? 부피 대비해서 질량입니다. 자, 근데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로 돼 있지만 부피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피분의 질량을 한 밀도 값이 커지게 돼요. 근데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원소로 돼 있는데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게 된다. 밀도 헷갈리지 않게 지구형 행성이 크다. 목성형 행성이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대기. 자, 대기 성분은 지구형 행성 중에는요, 수성이 없습니다. 수성에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에 있습니다. 각각. 있는데, 자, 얘는 금성은 CO2 기체가 매우 두껍게 있고요. 얘는 얇게. 거의 없다, 희박하다. 얇게 있고, 지구는 적당한 두께로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는 적당한 두께로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질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지구는.
그다음에 이제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두 자, 수소, 헬륨, 메테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성 성분인 대기가 모두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자전 속도도 물어보거든요. 밑에 하나만 더 추가해 주면 자전 속도랑 평평도라는 말이 나와요. 자전 속도가 누가 빠르냐면 자, 목성형 행성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지구형 행성이 느립니다. 자, 그래서 평평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 자, 빨리 도는 애가 평평도가 큰 거예요. 그리고 느리게 도는 애가 평평도가 작은 겁니다. 자, 평평도는 납작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니까 어떤 행성이 이렇게 생겼다가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납작한 원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면 찰흙을 생각하면 돼요. 얘가 찰흙 형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리게 되면 얘가 납작해집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적도 부분이 납작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납작해진다라고 자,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되면 납작해진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여기다 가져오면 자, 자전 속도가 빠르니까 평평도가 크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 지구도 이제 행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미행성체일 때, 미행성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주에 떠 있는 그냥 찰흙 덩어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그냥 계속 충돌을 합니다.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크기와 질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마찰열에 의해서 자, 구성원소가 붕괴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또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온도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크기와 질량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질량은 요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거의 끝까지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증가한다. 크기, 질량은 계속 증가한다. 자, 그리고 온도는 여기 지금 분리되는 시점까지는 증가하다가 자, 온도는 요 정도 시점까지는 증가하다가 요 뒤부터는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크기, 질량, 온도도 이렇게 따로 정리해 주시고 요걸 많이 물어봐요. 온도는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다 이제 식는 걸 알고 있는데 크기, 질량을 헷갈려 하거든요. 크기, 질량은 계속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도가 계속 증가하니까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용융된 상태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거를 마그마 바다라고 합니다. 마그마 바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크기, 질량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다가 자, 어느 순간 이제 부딪히는 양이 조금 줄어들겠죠? 자, 그때부터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자, 무거운 원소가 핵으로 갑니다. 가라앉는 거예요. 자, 가벼운 원소가 멘틀로 뜬다. 그래서 핵으로는 가라앉는다. 멘틀로는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핵과 멘틀이 분리된다. 요거는 무엇에 의해 분리되는 거냐? 무겁고 가볍다는 거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네, 밀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멘틀 바깥 부분에 이제 온도가 이제 감소된다 그랬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지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딱딱한 껍데기죠. 자, 지각이 형성이 되고, 지각의 낮은 부분으로 물이 흐르면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에서 진화를 통해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산소 농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네, 그때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자,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바다 생물이 육상 생물로 진화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 진화하게 됐다. 지금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현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육상 생물로 생물이 진화하게 되는 과정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